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바마 스피치 따라잡기라는 강좌로 여러분 뵙게 된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 상당히 많은 감흥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만큼 명연설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명연설들 갖고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명연설들을 갖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청취 실력도 늘릴 수 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의 제2의 링컨 대통령으로 칭해지는 그런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교롭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9년도가 링컨 대통령이 태어났던 정확히 200주년 되는 기념일이 되는 날이죠. 링컨 대통령이 1809년에 태어났거든요. 자,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일리노이주를 배경으로 정치 활동을 편 두 정치인입니다. 자, 비록 둘 다 그곳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정치 활동 대부분은 다 일리노이주에서 했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자, 그것이 또 공통점이고 가장 근데 두 사람의 큰 연결고리 뭐가 되겠습니까? 남북 전쟁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이 이뤄낸 게 뭐예요? 흑인들에 대한 그 노예제 폐지죠. 노예제 폐지를 한 대통령이 태어난 지 딱 200주년 되는 해에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역사의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두 사람을 또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고리가 또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의 리더십, 그렇죠? 링컨 대통령도 자신의 적이었던 상대방 당에서 여러 그 좋은 인재들을 데려다 자기 정부에 썼는데 오바마 대통령 가장 비근한 예가 자신의 그 숙적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기용했다는 거. 자, 그만 봐도 벌써 통합의 리더십을 또 추구하고 있는 자, 그런 대통령이라는 거. 자, 그런 지도자상이라는 거 또 두 분의 공통점입니다. 자, 체형도 비슷해요. 그렇죠? 피부색은 다르지만 체형도 마르고 키가 큰 자, 두 분이고 그다음에 명연설가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연설문을 다루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링컨과 비교되는 자, 이 우리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연설들 자, 우리가 앞으로 총 20강 동안 여러분과 3개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 어떤 연설들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 이제 연설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좋고 우리한테 가장 대표적으로 오바마 연설이다라고 느껴질 법한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문입니다.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2004년도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출신의 초선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미국 전역에선 오바마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했던 자, 그 연설이 바로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7월 달이었거든요. 7월 26일부터 시작된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뭡니까? 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전당대회를 하는데 대선 바로 직전에 자신의 대선 후보를 추대하는 그런 자리로서 당의 중요한 중진들이 다 나와서 연설을 많이 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기조연설을 오바마 대통령이 했는데 자, 그 연설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유명하게 만들어줬는지 얼마나 명연설이었으면 그랬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자, 그다음 Declaration of Presidential Candidacy라고 하는 자, 그런 연설이 있는데 자, 2007년도에 대선 출마를 하면서 그 발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던 또 멋진 연설이 있습니다. 2007년 2월입니다. 정확히 대선 1년 6개월 전인데 그때부터 이제 힐러리와 정말 그 경쟁 관계가 민주당 경선이죠. 경선 과정 내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죠. 그 신호탄이 됐던 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그 대선 출마 선언 2007년 2월의 연설문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일단 여러분이 너무 공부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청취 실력을 자연스럽게 늘리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연설문은 대통령이 이제 된 순간을 우리가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잘 보기 위해서 한번 이런 연설 2008년도 그 11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일날 승리 연설, 즉 수락 연설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3개의 연설문을 이렇게 다뤄보면 여러분이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의 스타일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문화적인, 사회적인 여러 요소들도 자세히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충분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연설들 쭉 즐기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감상하시는 기분으로 영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여러분 이제 앞에 뒤에 연설문 계속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들을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충분하게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오바마 대통령의 기조연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Dick Durbin. You make us all proud. On behalf of the great state of Illinois, crossroads of a nation, land of Lincoln, let me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the privilege of addressing this convention. Tonight is a particular honor for me because, let's face it, my presence on this stage is pretty unlikely. 자, 그럼 연설문 내용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열기가 뜨거웠죠. 그 열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었었습니다. 자, 물론 당시는 일리노이주 상원이었었죠. 자, 시작합니다. 소개를 받았죠. 대부분의 연설들이 소개를 받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소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계속 이제 박수갈채가 쏟아지다 보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죠. Thank you, Dick Durbin. You make us all proud. 자, 이 부분 Dick Durbin이라는 사람은 2004년도 당시에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이 있어요. 연방 상원의원이. 그래서 이제 자기를 소개시켜 준 거죠. 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초선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Dick Durbin한테 고맙다는 말을 건넸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You make us all proud. 저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면서 이렇게 답례를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연설이 시작이 되겠죠. 자, 대부분 연설을 이제 시작할 때 누구를 대표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들어보셨으니까 그 부분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On behalf of the great state of Illinois, crossroads of a nation, land of Lincoln, let me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the privilege of addressing this convention. 자, 아주 전형적인 연설의 시작입니다. 대표해서라는 말이죠. On behalf of란 말은 누구를 대표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리노이 주를 대표해서 위대한, 훌륭한, 멋진 주인 일리노이 주를 대표해서 자, on behalf of 대표하다는 얘기고요. 일리노이 주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 주 출신 주 연방 상원의원이니까요. Crossroads of a nation, land of Lincoln. 이건 다 어떤 말들입니까? 부연 설명을 해서 이제 동격의 수식어로 붙은 말이죠. 자, 일리노이 주는 어떤 주입니까? Crossroads of a nation 그랬어요. 자, 미국의 한 중앙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Crossroad 하면 교차로란 얘기죠. 즉 미국의 서부와 중부가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 자, 오데오 아시죠, 여러분? 오데오 바로 아래 있어요. 그 일리노이 주가 왼쪽에는 아이오와가 주가 있고 오른쪽에는 인디아나 그리고 위에는 미시건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rossroads 그래서 동서가 만나는 그 교차로에 있는 일리노이 주. 그리고 land of Lincoln. 링컨 대통령이 고향이 일리노이 주는 아닙니다. 켄터키 출신에서 켄터키 주에서 이제 태어나긴 했는데 정치적 활동은 다 일리노이 주에서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고향이 일리노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일리노이를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링컨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말들을 중간중간에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바마를 제2의 링컨이라고 부르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 말들이 여기도 숨어 있습니다. 자, 언급을 했죠. 링컨 대통령의 땅이자 링컨 대통령이 정치적 거점이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서 풀어낼 때 thank you도 있지만 let me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gratitude라는 건 감사의 뜻입니다. 저의 심심한 감사의 뜻을 드리고 싶습니다. deepest란 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뭐에 대해서 for the privilege of addressing this convention. address라는 것이 명사로 쓰이면 주소가 되겠습니다만은 동사로 쓰이면 연설을 하다, 누구 앞에서 말을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convention이란 말은 여기 전당대회를 말하겠죠. 이게 이제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이거든요. 이 자리 자체가 민주당 전당대회고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keynote address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addressing this convention 말 그대로 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이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영어로 아주 격식 있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Let me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the privilege. privilege란 건 영예죠. 자, tonight is a particular honor for me because let's face it, my presence on this stage is pretty unlikely. 자,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상당히 큰 영예입니다. 특히나 더 큰 영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자, 흑인이세요. 그렇죠? 물론 혼혈이긴 하지만 흑인인데 상원, 연방 상원의원이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기조연설을 한다는 거. 자, 그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자, 2004년도에 당시에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자, 이 자리에 먼저 섰다는 것 자체가 unlikely, 가능성이 낮다. 즉 이례적인 얘기다. 좀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할 말에 대해서 운을 띄우는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onight is a particular honor for me. 나한테는 특히나 더 영예다. 앞에 privilege 혹은 honor 같은 단어들은 똑같은 뜻으로서 이렇게 인사말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let's face it 중간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냥 약간 는 말이에요. 그거는. 자,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하죠. 오늘 제가 이 무대에 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뒤에 나왔었죠. 여러분 앞에서 쭉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자신의 개인 신상 얘기,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부모 슬하에서 태어났었는지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어갑니다. 자, 다음 부분 그러면 들어보시겠습니다. My father was a foreign student, born and raised in a small village in Kenya. He grew up herding goats, went to school in a tin roof shack. His father, my grandfather, was a cook, a domestic servant to the British. But my grandfather had larger dreams for his son. Through hard work and perseverance, my father got a scholarship to study in a magical place, America, that shone as a beacon of freedom and opportunity to so many who had come before. Okay, this time President Obama talks about his father and grandfather. 자, 아버지와 할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출신 배경이 이렇다.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의 저변에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2004년도 그 전당대회 기조연설하고 있다. 이거를 부각시켜 보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y father was a foreign student born and raised in a small village in Kenya. 아버지가 어디 분이셨어요? 케냐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이었었죠. 어머니는 이따 나옵니다. 캔자스에서 오신 백인 여성분이었죠. 자, 아버지는 케냐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외국인 학생이었었습니다. Small village 그랬으니까 작은 마을이었죠. 케냐에서도 작은 마을에 거기서 태어나고 성장을 한 외국인 학생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그는 He grew up herding goats. Went to school in a tin roof shack.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열악하다는 게 이제 상대적인 거지만 자, 양이 아니라 뭐 양을 친다 하는데 여기서는 염소죠. 염소를 치면서 herd 같은 것은 치다 몰다 동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축들. 자,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몰면서 학교는 아주 허름한 양철 지붕 그런 건물로 되어 있는 데서 다녔습니다. tin roof라는 건 양철이에요. 양철 지붕으로 된 그런 shack, shack 하면 이제 판잣집 같은 그런 허름한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 자체가 상당히 허름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을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선 할아버지 얘기. His father, my grandfather. 그거 되겠죠? 아버지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was a cook, a domestic servant to the British. 영국인 가정 내에서 이제 하인 노릇을 하는 요리사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친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domestic servant란 말은 domestic 하면 여러분이 국내의 이런 뜻을 많이 알고 계신데 가정 내의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영국인 어떤 집안에서 영국인 가정에서 servant 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요리사였었습니다. 자, 친할아버지가 무엇을 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But my grandfather had larger dreams for his son.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선조 때부터 즉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한테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곧 나한테 더 큰 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My grandfather had larger dreams for his son. 어렵지 않죠, 이 부분. 자, through hard work and perseverance, my father got a scholarship to study in a magical place, America. 자, 일단 여기까지 뒤에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꾸미는 거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일도 되지만 work하면 공부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perseverance란 건 끈기, 인내 같은 거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름으로써 perseverance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술의 혹은 정말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술의 땅인 요술의 땅인 자 그런 꿈의 땅인 마술이랑 하면 좀 이삭하네요. 자 꿈의 땅인 그런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당시까지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It was very unlikely, right?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 유학을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의 나라죠. 자, 미국을 이제 꾸몄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that shone as a beacon of freedom and opportunity to so many who had come before. 자, 그 이전에 미국 땅을 밟았던 사람들한테 있어서 정말 기회와 자유의 어떤 횃불과 같은 그런 땅인 미국 말입니다. 자, that은 관계대명사 다 알고 계세요. shone 뭐의 과거입니까? shine의 과거죠. 빛났다, 모처럼 빛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등대, 등불처럼 빛났다. 뭐 희망이나 기회를 상징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대로 얘기한 거죠. 아버지 전에 왔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은 정말 이민자들이 와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에게 정말 자유와 기회의 beacon,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횃불, beacon, 그런 등대, 횃불과 같은 그런 곳이었던 그런 나라였던 바로 미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장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뒤에 가면 더 길어지죠. 자, 앞에서는 일단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왔는데 미국이 이런 국가다 이렇게 많이 하고 이 freedom, opportunity 미국 정치인들이 연설문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미국의 어떤 건국 이념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beacon of freedom and opportunity 미국을 칭할 때 상당히 즐겨 쓰는 그런 문구니까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버지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그럼 자기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고 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선 것이 가능성이 낮은 일인지 혹은 이례적인 일인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까지 잘 여러분이 앞에서 들어봤고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갈 텐데요. 이제 어머니 얘기가 나오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로 이어집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While studying here, my father met my mother. She was born in a town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in Kansas. Her father worked on oil rigs and farms through most of the Depression. The day after Pearl Harbor, my grandfather signed up for duty, joined Patton's army, marched across Europe. Back home, my grandmother raised a baby and went to work on a bomber assembly line. After the war, they studied on the GI Bill, bought a house through FHA, and later moved west, all the way to Hawaii in search of opportunity. And they too had big dreams for their daughter. A common dream born of two continents. 자,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집안 얘기, 어머니의 출신 배경, 가족 얘기를 하는 거죠. 자, while studying here, my father met my mother. 자,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셨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She was born in a town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in Kansas. 자, 여기서 박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캔자스 주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셨다. 그런데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란 말을 수식어로 썼습니다. 어디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태어난 곳, 그게 어디예요? 아프리카 케냐죠. 그곳과 미국은 완전히 지구의 정반대편이거든요. 그러니까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지구의 완전 반대편인 캔자스주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박수 소리가 나왔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 박수 소리가 나온 것은 캔자스 주 대의원들이 박수를 친 걸 거예요. 전당대회 보면 50개 주가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 나오면 막 박수 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경상도, 전라북도 이런 다 모인 상황에서 경상도 이렇게 나오면 막 박수 칠 수 있잖아요. 자기 지역 나왔으니까 아마 거의 박수 소리가 들린 건 캔자스 주 대의원들이 막 박수를 쳤겠죠. 자, 캔자스 주에서 태어난 어머니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고향이 어딘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얘기합니다. Her father worked on oil rigs and farms through most of the Depression. The Depression 하면 the가 들어가서 고유 명사가 됩니다. Depression 하면 우리 우울증, 경기 침체 이런 거 알고 계신데 The Depression 하면 1920년대, 30년대로 이어져 온 대공황을 얘기합니다. 대공황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의 대공황이 있었던 시절에 Her father, 어머니의 아버지 즉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외할아버지께서는 oil rigs, 유전에서 일을 했다. farms, 농가에서 일을 했다. 뜻이죠, 여러분. oil rigs, farms, oil rig 하면 유전이란 뜻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대공황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좀 길어요. The day after Pearl Harbor, my grandfather signed up for duty, joined Patton's army, marched across Europ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사가 3개나 나왔죠. 연설문이 상당히 문장이 이제 앞으로 길어집니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따 보면 문장이 끝나질 않아요. 자, 문장이 끝나지 않는 것은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를 계속 3개, 4개 덧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같은 접속사를 that, you know, that, and that 이렇게 덧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리한 만연체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이 문장을 딱 듣고 청취해서 이제 이해하실 부분은 동사들 잘 잡아내시면 돼요. 특히 연설문은 계속 길어지면 뭔가 그 평행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행구조 이야기 많이 해드릴 겁니다. 평행구조. 자, 동사 3개가 뭐냐면 sign up for, join, march 이 3개가 동사로 그냥 이어진 거예요. 주어는 뭐예요? My grandfather 이렇게 돼 있죠. 앞에는 after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있고 자, the day after Pearl Harbor. Pearl Harbor 1941년 2월 17일 날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해서 미국이 기어있는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됐죠. 자, 많은 국민들, 미국 국민들이 당시에 충격을 받고 많은 남자들이 참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자 남자 다요. 자, 그래서 외할아버지도 진주만 습격 다음 날 바로 있은 후에 sign up for duty 딱 느낌상 무슨 뜻입니까? 군에 입대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징집자가 아니고 미국 같은 건 자원 입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갔다. sign up for duty. join Patton's army. 자, 당시 그 한 장군의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당시 2차 대전 중에 미국을 이끌던 한 장군의 그 사람이 이끌던 군의 자대 배치를 받고 거기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럽 전역을 행진해 다녔다. marched across Europe. across란 건 걸쳐서 쭉 이제 관통해서 다녔다는 얘기죠. 자, 유럽에서도 이제 전쟁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 참전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외할아버지는 그랬고요. 외할머니는 back home 집에 남아 계신 집에서 이제 있던 외할머니께서는 my grandmother raised a baby and went to work on a bomber assembly line. 자, 남자들이 참전을 하고 집에 남았던 여자들은 아이들을 기르면서 또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이 아니라 그 당시 군수 산업이 엄청나게 번창을 해야 되죠. 왜? 국가가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뭐 군수 회사들이 다 하겠지만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2차 대전이면 오늘날은 너무 다르죠. 시대 배경이. 외할머니는 bomber 그럼 폭격기입니다. bomb 폭탄인데 폭격기 assembly line 폭격기를 제조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일만 한 게 아니라 아이도 기르면서 아이가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 어머니. 그렇죠? 자, 아이를 기르면서 raise a baby 양육하다 기르다죠. raise a baby and 접속사로만 연결했습니다. went to work on a bomber assembly line. 자, 그랬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죠. 종전이 생깁니다. After the war, they studied on the GI Bill, bought a house through FHA, and later moved west all the way to Hawaii in search of opportunity.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도 문장이 지금 계속 길어졌죠. 왜? 동사를 계속 붙였거든요. 그래서 평행 구조입니다. 동사 뭐예요? 찾아보자. studied, bought, moved. 이게 다 동사죠. 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는 studied on the GI Bill. 자, 여러분이 설명을 드릴게요. GI Bill이란 건 2차 대전 당시에 미군들 중에 미국 국민들 중에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사람들, 즉 참전 군인들에 대해서 대학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비를 지원했었던 미국의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근간이 됐던 법안이에요. 자, GI란 건 Government Issued의 약자인데 GI를 이제 군인을 지칭해서 이제 GI라고 부르기를 합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이제 준
국가에서 배급을 해준 이런 뜻이 되는데 원래 GI라 하면 그 군인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재밌었던 만화 영화 중에 그 GI Joe's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뭐 GI Jane이라고 그래서 뭐 그 데미 모어 나왔던 영화도 있었죠.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유래된 겁니다. GI Bill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당시 그 법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즉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정책적으로 참전 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studied on the GI Bill. 그렇죠? 그다음에 bought a house, 집을 샀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through FHA. 자, 이런 부분 이제 청취 들으면서 이런 배경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듣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죠? FHA라는 것은 미국의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연방 주택청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 뭐 주택관리공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 국가 기관을 통해서 집을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산 게 아니라 국가의 보조를 좀 받았다는 얘기죠. 왜? 참전을 해서 몇 년 동안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못했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사회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FHH 미 연방 주택청을 통해서 집을 샀다. 뭐 국가 보조를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 이사 갔죠. 이주를 해갑니다. 어디로? 하와이로. 그렇죠. Later moved west all the way to Hawaii in search of opportunity.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찾아서 하와이로 이주를 해 갑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년 시절을 또 어디서 보냅니까? 하와이에서 보내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슬하에서 보내죠. 그래서 어머니가 즉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하와이로 이주해 갔다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그 또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Moved west 서쪽으로 이동해 갔다. All the way to가 붙은 것은 저 멀리 하와이까지 새로운 기회를 찾아 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And they too had big dreams for their daughter. 자, 앞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자꾸 연설문이란 건 그 부분만 이해하면 안 되고 앞부분과 자꾸 연결시키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 친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친할아버지는 비록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기 아들 우리 아버지한테는 큰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딸, 즉 자신의 어머니한테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꿈들은 a common dream born of two continents. 하나는 아프리카 대륙, 하나는 미국 대륙에서 태어난 생겨난 그런 공통된 꿈이었다. 즉 자기 자식만큼은 더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꿈. 자, 그게 바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wo continents, 두 개의 대륙은 여기서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을 가리킨다는 걸 여러분이 문맥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 부분 지금 들어보셨는데 GI Bill이라든가 FHA가 뭔지를 아니까 훨씬 더 무슨 내용인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들어보실 때 여러분이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y parents shared not only an improbable love, they shared an abiding faith in the possibilities of this nation. They would give me an African name, Barack or Blessed, believing that in a tolerant America, your name is no barrier to success. They imagined me going to the best schools in the land, even though they weren't rich, because in a generous America, you don't have to be rich to achieve your potential. 네, 관중들이 또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그 부분 자 거기까지 해서 오늘 잘라볼 건데요. 자, 왜 박수를 쳤는지 쭉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술을 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얘기를 하고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My parents shared not only an improbable love, they shared an abiding faith in the possibilities of this nation. 자, 이 부분. 자, 두 분이 사랑하셨다. 근데 어떤 사랑이었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얘기입니다. Improbable love.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5, 60년대, 6, 70년대라면 그 당시에 흑인과 백인이 결혼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백인 여성분과 흑인 남성분 그것도 이제 미국계 흑인이 아니라 아예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건너와서 공부를 하고 있던 흑인이 미국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어머니도 순수 미국인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민 온 분이셨습니다만은 자 그게 쉽진 않았다. Improbable 이례적인 극히 드문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분이 정말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they shared an abiding faith in the possibilities of this nation. 이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abiding 하면 불변해 변치 않는 불구를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거? faith 신념 믿음이죠. 자,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신념 믿음
자, 그것을 정말 공유했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에 참 많은 미국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런 말이 참 명연설이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죠. 자, 미국인들의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막 자극하는 부분이 막 이런 부분이죠. 우리 부모님이 전형적인 그런 미국 분들이었다. abiding faith 하면 변치 않는 믿음, 신념. They would give me an African name, Barack or blessed, believing that in a tolerant America, your name is no barrier to success. 막 박수칩니다. 그 얘기 나오니까 또. 자, 왜요? 부모님께서는 나한테 이름을 아프리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미국 이름이 아니라 영어 이름이 아니라 Barack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이름을 지어주셨다. Barack이라는 이름은 이제 미국에서 흔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Or blessed라는 말을 했는데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분이 blessed 즉 Barack이란 이름의 뜻이 blessed 축복받은 이란 뜻인가 봐요. 그 의미 자체가 우리도 이름의 뜻이 있죠. 한자인 경우는 한자를 기반으로 한 경우에는 미국 이름도 영국 이름 영어로 된 이름들도 뜻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자, 어쨌든 브락이란 건 축복을 받은 이란 뜻인가 봐요. 자, 현재 분사인데 자, 여기까지 잘 들으실 때 이름을 줬는데 believing that 이렇게 ing로 가면 또 덧붙인 거예요. 현재 분사 구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지식도 상당히 그 내용을 듣고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딱 들을 때 이게 현재 분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덧붙여지는 거죠. 문장이 일단 끝났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겁니다. 들을 때 believing that in a tolerant America 관용이 있는 미국 같은 국가에서 your name is no barrier to success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 성공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걸 믿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버락이라고 이름을 져줘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을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 왜? 미국이란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름 하나로 성공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그런 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tolerant라고 하는 단어도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워낙 다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용, 즉 남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존중할 수 있는 거 tolerant America. 그래서 미국을 칭할 때 상당히 좋게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tolerant America. 뒤에 가면 이제 그 generous라는 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자, barrier to success 하면 성공의 장애물이 되겠죠. 자, 그것이 아닐 거라고 믿었었어요. 막 박수 칩니다. 그렇게 Barack이라는 말로 이름이 그거라고 그런 이제 뜻에서 만들었다 하니까. 자, 부모님께서는 they imagined me going to the best schools in the land, even though they weren't rich, because 자 거기까지 일단 하죠. because 전에 부모님께서는 best schools 이 나라의 정말 최고의 학교에 내가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믿으셨죠? Even though they weren't rich,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 오바마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또 수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최고의 명문 학교만 나왔어요. 자, 근데 부모님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Even though they weren't rich,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뭐 비록 빈부의 격차란 게 미국에도 이제 존재합니다만은. 부자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기회가 열려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왜 부모님이 이렇게 믿었냐면 because in a generous America, you don't have to be rich to achieve your potential. potential 잠재력이란 얘기인데, 자, 미국과 같이 이런 관용이 있는 나라에서는 자신의 잠재성,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꼭 부자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박수 막 치죠. 자, 이런 말들 정말 미국인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실제 현실이 그런 말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치를 따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기회의 평등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you don't have to be rich to achieve your potential 그 부분, 그렇죠? 잠재성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 꼭 부자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은 관용이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tolerant, generous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끝났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사말과 이어진 오바마 대통령의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 서두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일단 내용도 상당히 이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 뿐더러 상당히 힘있게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청취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 연설문에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어떻게 듣는 것이 좋은지 전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좋은 표현들 여러분 잘 활용해서 나중에 쓸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그대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시간 좀 있으시면 지금 한 내용 쭉 다시 한번 들어서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Ok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I'll see you in our next class. Take care.